삼술 심리 사전. 자, 오늘의 심리 사전은 방어 기제에 대한 것입니다. 방어 기제는 프로이드에 의해서 처음 제안이 되었지만 프로이드의 막내딸인 안나 프로이드가 완성한 그러한 개념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방어 기제는 우리가 불안하거나 또는 이 두려움이라든지 현재의 고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줄이거나 없애기 위해서 사용하는 무의식적인 계략 또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리적인 저변에 내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절로 올라와서 사용이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을 사용할 때는 무의식적으로 어떤 위협을 느꼈을 때 또는 현실적으로 위협이 다가왔을 때 이 모두를 방어하고 나의 심리적인 안정감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우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방어적인 기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부정적인 경우에는 그 외의 용도로 사용되었을 때 또는 과도하게 사용되었을 때, 지나치게 병적으로 사용되었을 때 이것이 질병으로 가게 하는, 질병을 앞당기는 그러한 기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방어 기제도 있고요. 부정적인 방어 기제도 있습니다. 무척 많은 방어 기제가 있지만 대체로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억압이라든지 반동 형성이라든지 부인하는 거라든지 합리화하는 거라든지 승화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표적입니다. 자, 우리가 부모님한테 양육을 받게 되고 그 양육이 어릴 때는 좋지만 우리가 성장하면서 스스로 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부모의 양육이나 교육, 훈육이 사실은 점점 필요 없어진다라고 느끼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간섭을 하게 되고 훈육을 하게 되고 교육을 하게 되면은 저 부모라는 존재가 굉장히 귀찮습니다. 싫고 때로는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자,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무의식 속에 있는데 그거 현실에서 표출이 되면 위험하죠. 부모가 없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공공연하게 우리가 거의 아무도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자, 그랬을 때 이 부모에 대한 그런 나쁜 마음 스스로 생각했을 때, 자, 그 다음 안 좋은 마음 이런 것들을 억압해서 눌러놓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잔소리를 한다 또는 잔소리를 피해서 내가 회피하는 행동을 한다. 이런 것을 사용할 때 우리가 그 심리적으로 불만을 억압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때 사용되는 것이 억압입니다. 그래서 부모인데 그러면 안 돼 라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무의식 속에 있기 때문에 역시나 무의식적으로 억압을, 그 마음을 억압해서 심리적으로 내면을 쑥 밀어넣는 거죠. 그리고 표출하지 않는 채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현실화되어서 표출되었을 때는 사회적 문제가 되고 내 스스로가 내 삶을 망치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데니얼인데요. 예를 들어서 의사가 당신은 지금 암 말기입니다 라고 해서 갑작스럽게 말기 암 선고를 받았을 때 그럴 리가 없어 라고 저 의사가 진단을 잘못했을 거야 라고 하는 이 태도, 이것이 바로 그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방어 기제로 쓰고 있는 부인입니다. 그럴 리가 없어. 또 하나 예로 내 아들이 갑자기 군대에 있는 아들이 다쳤다 또는 더 심하다면 큰일이 났다 이랬을 때 부모 입장에서는 그럴 리가 없어. 우리 아들이 항상 자기 관리를 잘하는데 그럴 일이 일어날 리가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것은 부인입니다. 자, 이것 또한 내가 심리적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덜 받고 현실적으로 이 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하게 되는 무의식적 요인인 방어기제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또한 합리화도 마찬가지입니다. 합리화라는 것은 내가 공부를 하지 않고
공부를 하지 않고 시험에 임하고 있는 이 나의 자세가 그냥 불안하고 두렵고 그렇죠. 내 스스로도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근데 이 마음을 좀 조절하기 위해서 무의식적으로 제가 합리화하는 겁니다. 어차피 공부 잘해봐야 다 공부 잘한다고 해서 뭐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다.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다. 자, 이렇게 사고를 하면서 합리화해서 시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을 억제하고 또는 조절하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이 그 시기에 심리적인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우리 심리도 신체 마찬가지로 계속 타격을 받게 되면은 병들게 되고 스스로를 망치게 되는 것이죠. 스스로가 스스로를 보호하지 않으니까 그냥 스스로가 스스로를 망치게 되는 것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현실은 계속 살아가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충격에 부딪히게 되는데 스스로를 보호하지 않으면 스스로를 망치게 되는 내팽개치는 그러한 행위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자, 이때 사용하는 것이 방어기제고요. 적절히 사용하면 굉장히 우리의 마음 건강을 위해서 도움이 되고 내 자아를 보호하고 튼튼하게 하는데 효과적입니다. 자, 그러나 이것이 쓸모없이 계속 쓰게 된다면 어때요? 합리화 같은 것도 현실을 회피하게 되는 결과로 가게 됩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마땅히 하지 않게 되는 거죠. 부인하는 것도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현실에서 벗어난 사고와 행동이 계속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억압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압하지 않고 적절하게 표출해도 되는 그러한 마음과 정서마저도 억압을 하게 습관적으로 억압을 하게 된다면 결국은 내 마음속에 무의식 속에 가득 들어차 있는 이 복잡하고 그 다양한 정서들이 언젠가는 폭발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어 기제를 긍정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승화입니다. 자, 그래서 시험 기간에 아까처럼 합리화하지 않고 승화를 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어차피 지금 나는 학생이고 딴 거 할 수 없고 이 시험을 거쳐야지만이 빨리 졸업하는 게 나한테 가장 이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냥 시험 공부를 해 나가는 겁니다. 자, 그럴 때는 긍정적으로 자기한테 좋은 효과가 나게 되죠. 이 방어 기제를 사용함으로 해서 성장하게 되고 발전하게 되고 자기 자신의 능력을 스스로 증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어 기제를 우리가 나쁘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적절하게 사용하는가 남용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 방어 기제가 필요할 때와 필요하지 않을 때를 구분하면서 사용하는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방어 기제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내팽개치고 스스로 마음을 보호하지 않고 계속 충격에 노출시킨다 하면은 결국은 그 샌드백처럼 자기 마음은 망가지고 상처나고 터지고 다시 수습할 때는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게 되죠. 이것은 부모들이 방어 기제를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쳐 줌으로 인해서 생활 속에서 그냥 보여줌으로 인해서 자식들한테 잘 긍정적으로 습득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부모 교육을 통해서 부모들이 먼저 방어 기제를 적절하게 잘 사용한다면 더없이 좋은 자녀 교육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디펜스 메커니즘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